계속 보겠습니다. 27번입니다. 사전 결정인데요. 건축 허가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3페이지에 있죠. 사전 결정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건물 짓고 싶은데 허가 나와 좀 알려줘 했을 때 화를 내고 그래. 화는 거 아닙니다. 허가가 나온다. 허가해 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바로 사전에 결정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 그랬으니까 1번 보시면 건축 신고 대상은 볼 것도 없이 신청할 수가 있다? 안 되죠. 그죠? 허가 대상만 해당됩니다. 2번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의, 심의, 그 다음에 교통 영향평가사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없다? 있다. 그리고 3번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건축 면적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그러니까 환경이니까 환경자가 들어가는 인간과 환경부 장관 내지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국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사전 결정 통지받으면 하천 점령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일단 딱 4개만 인허가의제 개, 농, 산, 하. 그렇죠? 개, 개발행위. 농, 농지점령. 산, 산지점령. 하. 뭡니까? 하천 점령.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여기 무슨 뭐 도로점령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가끔 나옵니다. 사도법상 사도 개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 의미 없고 그냥 개, 농, 산, 하 맞는 거죠. 답 4번. 5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받고 몇 년? 2년. 1년이 아니고 2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 신청해라. 안 하면은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그랬죠. 28번. 자, 적용이 솔직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인 생각입니다. 올해는요 적용이 아마 나올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왜? 작년도에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135페이지 있어요. 적용은. 자, 문제 보겠습니다. 적용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뭡니까? 적용해야 됩니다. 건축물 크기와 관계없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적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2번 녹지적은 주변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저를 보세요.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얘는 주로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근데 물류시설은요 여러분들 택배회사에 한진택배 여러분들 철산교 지나가면 있잖아요. 오른쪽에. 그죠? 이렇게 주거지역이나 만약에 상업지역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1500 미만 물류시설은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가운데 보니까 주거지역에 또는 상업지역에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4번은 뭐냐? 저를 보세요. 도시 외 지역, 녹지적 면제 대상입니다. 도시 외 지역 관농자도 면제 대상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의 건축물 도시 외죠.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5번 옥상 부분 적용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 29번 건축물의 면적 산정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요 일부러 내가 만들었지만
숫자에 연연했다가는 틀리기 쉽사냐, 이걸 내가 강조하려고 넣은 겁니다. 1번, 먼저 대지 안에 도로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도로,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도로 부지이고, 앞으로 공원 부지입니다. 건축 행위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면 안 되지, 그죠? 산정한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뭐냐? 저를 보세요. 이거 판서 의미 없잖아요. 지표면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산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단 예외적으로 차를 후진해서 되는 화물차, 1톤 포차, 1톤 포터 이런 거, 이렇게 차량을 접하실 때는 물건을 차에 싣고 내리는 건데 1m 하기 너무 작으니까 얼마까지? 1.5m 이하까지. 1.5m 이하까지는 산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보세요. 창고 중 물품을 입출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인 경우는 1.5m 이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m 딸라면 1.5인데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1.5m 이하이지만 1m인 경우는 포함된다. 만약에 얘가 1m 이하 하면 틀리겠죠.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1m인 경우도 1.5m 이하에 해당하므로 건축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산정한다? 틀렸죠. 3번 다락. 다락은 원래 얼마죠? 1.5m 이하는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지만 경사진 지붕은 얼마까지? 1.8m 이하까지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지붕이 경산 형태의 다락 높이가 1.5m인 경우, 얘는 1.8m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숫자만 연연해가지고 1.8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뭐인 경우, 뭐뭐 이상, 뭐뭐 이하, 요거 최근에 아주 잘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헷갈려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답 3번. 4번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총 4가지죠. 지하층 면적 산정하지 않아요. 지상층의 주차익 면적 뺍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 면적 뺍니다. 그 다음에 경사진 지붕은 대피 공간 면적 뺀다 그랬죠. 그래서 이론적일 때는 4가지지만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지하하고 지상층의 주차익 면적 요 정도만 가지고 풀 수 있도록 나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의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즉 발코니 쉽게 말하면 접한 길이 곱하기, 즉 1.5m를 곱한 값의 면적이 아니고 곱한 값의 면적을 요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의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뺀 자가 빠져서 틀린 겁니다. 뺀 이게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30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거는 일단 어디 있는 정도는 제가 해드릴게요. 144페이지. 자,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는 설명 듣고 해도 돼요. 먼저 높이를 지정할 때 지정 공고는 지정하면은 지정했다고 알려주는 것이 공고예요, 공고. 그러니까 지정 공고니까요. 높이를 지정할 때 심의 거쳐서 지정해라. 됐죠? 두 번째. 근데 원래대로 원칙대로 지정하는 그 높이대로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원래적이야. 그냥 그거 말고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근데 다르게 할 때 뭔가 좀 완화해 주는 거는 꼭 특혜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르게 할 때 완화시킬 때에는 요때는 심의 거쳐서 완화해라. 지정할 때 심의 거쳐 지정. 완화할 때도 심의 거쳐 완화. 네 번째 요거죠. 중요하죠.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것은 특하고 광만.
특시, 특도, 시군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광조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 가서요, 읽다가 조례자가 나오면은요, 앞에 특광이 아니라 특시, 특도, 시군구, 그 내용이 들어가면 틀려요. 아주 잘 나오는데 아주 잘 틀려요, 그냥. 공부할 때는 특광조례. 시험장 가면은 시군조례. 특광조례. 아시겠죠? 특광조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모든 건축물, 주택이건 일반 건물이건 어떠한 건물이든 간에 북쪽과 남쪽에 경계선이 있는 대지에 경계선이 있다면 남쪽 사람이 정북 방향으로부터 띄워줘야지만 햇볕 들어간다. 그렇죠? 이럴 때 9m 이하는 1.5m 이상, 9m 초과는 높이, 층마다 높이의 2분의 1 이상씩 그 부분마다 띄워줘라. 어디서부터? 정북 방향. 그러니까 정북 방향부터 띄우는 것은요, 9m 이하냐 초과냐 구자가 나온다는 얘기 나와. 그런데 반대로입니다. 네가 띄워라. 그러면 너가 띄우라는 얘기는 정남으로부터 띄워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띄우지 않는다. 그 둘이에요. 너가 띄우는 것 또는 내가 안 띄우는 것. 세 가지. 그게 첫 번째, 정북 방향이 개발 예정지. 여기 정북 방향, 여기 뭐가 들어올 정도 알 정도 내가 띄우냐고. 이때는 내가 띄우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알아 띄우라는 얘기죠. 나중에 지을 때. 그 다음에 정북 방향에 아예 애초부터 건축 행위할 수 없는 광장 등등 도로 등등일 때, 그때는 내가 햇볕이 안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북 방향의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할 때, 크게 이 세 가지는 정남으로부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모든 건축물입니다. 주택이건 뭐 상가 건물이건 다 통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요것만 적용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플러스 알파. 단 공동주택은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저를 봐요. 높이는 거리의 2배 이하까지. 내가 20m 올리고 싶으면은 최소 얼마? 10m 이상 띄우라는 얘기예요. 그 2배 이하죠. 하지만 땅값은 준주거 지역이나 근린 상업지역에서는 4배 이하까지.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2배 이하, 4배 이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1m 이상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틀린 것 1번.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원론적인 내용이죠? 맞는 겁니다. 2번.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자가 나오면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중심 상업지역 제외합니다. 맨 끝에 읽어봐야 돼요. 맨 끝에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상업지역에서 또는 중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나 인접한 동가의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아니죠. 얘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할 필요 없죠. 틀렸습니다. 답 2번. 3번. 일반 주거에서 또는 전용 주거에서 요겁니다.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전용 주거. 그러니까 아까 9m 이하, 9m 초과는 용도 지역이 아까 안 했구나.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거 맞아요. 전용 주거도 맞아요.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맞죠? 그죠? 정북. 요게 바로 정남이라고 바꾸면 틀리겠죠. 그때는 정남이가 뚝 떨어지겠죠. 그죠?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번. 정북 방향에 도로, 공원 등등 건축 행위할 수 없는 그러한 대지인 경우는 정남. 맞죠? 그죠? 나는 안 띄운다. 네가 띄우세요. 정남. 맞습니다. 5번.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이무적이에요. 아니할 수 있다. 자, 31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 몇 미터죠? 2미터예요. 여기 뭡니까? 철개. 여기 철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가로가 20m, 세로가 10m입니다. 이렇게 있죠. 이럴 때 여기 2종 일반 지구적인데 A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얼마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건폐율은요. 건폐율 구하는 공식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가로 안에 보니까 건폐율은 60%다. 60% 가지고 뭘 구합니까? 건축 면적 구하면 되는 것이고 용적률이 200이니까 200 가지고 뭘 구해요? 그렇죠. 연면적 구하는데 대지 면적을 여기를 구해야 되겠지. 그죠? 대지 면적을 이걸 200으로 했다가는 틀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 이쪽은 안 되니까 얘가 4m 최소 규정 덤탱이를 다 쓰겠지. 그죠? 그건 대지의 반대편에서 뭐요? 소요노이만큼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 얼마예요? 18이니까 180제곱미터. 만약에 들어보세요. 건폐율을 원칙은 이렇게 구해야 돼. 얼마죠? 건폐율이 60%는 얼마야? 180분의 x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원래 원칙. 그러면 계산공 집어넣으면 비례식으로 풀면 x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용적률 얼마야? 용적률은 200이죠. 그죠? 그럼 200은 똑같이 180분의 y 곱하기 100 해도 y가 나올 겁니다. 그죠? 하지만 항상 강조하잖아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180에 건폐율 요거 180에 몇 프로? 60%. 10%가 18이냐? 18 곱하기 6이죠? 얼마요? 108. 그러니까 이거 108이고. 180에 얼마? 200%죠? 2배죠? 그죠? 얼마요? 360이고. 그러면 계산 공식이 한 5분 동안 걸려 풀어도 X는 108 나오고 Y는 360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하다가 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한 거니까 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이제 주택법입니다. 주택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어정의입니다. 자, 156페이지 이하 나옵니다. 자, 1번.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 시행합니까? 아니죠.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되죠.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할 수 없죠. 전체가 등기부 하나이기 때문에 반쪽에서 등기부가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해 맞는 것이고요.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는 85, 하나는 50이잖아요. 4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지역으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아니죠.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는 거,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109와 209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9를 먼저 하니까 착공신고가 별도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자 빼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착공신고. 그죠? 착공신고는 당연히 별도로 하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109가 먼저 건설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검사도 별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0페이지 펴보세요. 160페이지 폈습니까? 상가로 12번 공구에서 두 번째 줄 나오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 분명히 거기다 적어놨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X 해놨죠? 그죠? 해놓으면 뭐예요? 응?
맨날 필기만 해, 필기만 해. 기본서 공부할 때도 필기하고, 요약집 할 때도 또 쓰고, 문제집 풀 때도 또 쓰고, 지금도 또 쓰고, 머리에 집어넣을 때 안 듣나요? 근데 이것이 내가 농담 반이지만 뭔가 이게 써놔야 안심이 돼. 내가 알아, 걸려. 일단은 보던 말든 일단 써놔야 돼. 쓰다 보면 또 외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답 5번이죠.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이게 뭐라고요? 국민주택이죠. 예, 맞는 편입니다. 33번 등록사업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를 봐요. 일단 너 등록해.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죠? 이때 연간 20, 31만. 연간자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연간 20, 31만. 단독 20, 공동도 20이지만 도시형과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1세대. 이때 두 가지만 뭐라고요? 30세대. 대지는 1만. 연간 20, 31만. 등록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근데 등록한 이후에 그 내용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신고하고 변경합니다. 얼마 내에? 30일 내에. 근데 30일 내에 신고지 30일 이내에 또 등록 아닙니다. 이미 등록했는데 뭘 또 등록하냐고. 가령 비등록. 너는 믿으니까 등록하지 마.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 다음에 공익법인. 그 다음에 공동사업 주체죠. 예. 1번 틀린 겁니다. 1번 연간자가 연간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고요. 2번 주택건설 사업에 등록하려는 자 개인의 경우는 자산평가에 얼마 이상? 6억이죠. 6억 이상.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인데 저를 보세요. 법인 3억은요, 그냥 순수한 자금이 3억이라는 얘기고요. 개인은요, 현금은 3억이 안 될지라도 갖고 있는 자산평가 있죠.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 다 합쳐가지고 6억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자산평가액 아시겠죠? 하여튼 6억. 3번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변경 등록이 아니고 그냥 신고. 4번 등록사업자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등록을 말소 사유는 여긴 적지만 기본서에 많아요.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말소해야 한답니다.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가요.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등록증 대여. 나머지는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그러니까 방금 질문은 만든 것이죠. 말소하여야 한다. 한 개 더 한다면 등록증 대여도 있다는 겁니다. 5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게 있다면 이거는 계속할 수가 있다고 했죠. 34번 주택조합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거는 항상 내가 쓰는 이유가 주택조합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쓰는 거예요. 지금 쓸 때마다 기억하라고요. 자, 먼저요 지역조합이 있고 또 뭐 썼죠? 두 번째 직장조합이 있고 세 번째 자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항상 지역과 직장 두 개 성격이 같습니다. 얘는 맨 땅에 헤딩, 다시 말하면 주택을 건설해 한 이후 분양받는 것이고 얘는 이미 분양받은 자가 그렇죠? 고쳐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얘만 지역하고 직장에 대해서만 토지 사용권 몇 프로? 80% 이상 확보하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오면 돼, 안 돼? 얘는 안 되죠. 안 되고 대신 얘는 뭡니까?
뭐 하죠? 동의받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 받죠. 그죠? 전체 다 합니다. 전체 3분의 동별 가반수.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3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인가 받아야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직장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얘도 인가 다 받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뭡니까? 지역 직장은 대상이 누구죠? 첫 번째, 무주택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몇 채? 한 채 소유자. 그 얘는 누구? 얘는 누구야? 얘는 뭐야? 소유자, 한 번 더,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즉,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이게 건축법에 따라 건물 지었던 주택법이든, 아시겠죠? 하여튼, 소유자. 또 있죠? 복리시설의 소유자. 유치원 원장. 아시겠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부대 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축물에, 즉, 주택에 딸린 거잖아요. 딸린 거. 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시설은 해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택에 딸린 거예요. 딸린 거. 부속적으로. 164페이지. 폈습니까? 맨 위에. 네모칸 맨 위에. 나오죠? 그죠? 거기 리모델링 조합. 1번. 공동주택 소유자. 3번. 그러니까 1번은 주택법. 3번은 건축법. 하여튼 소유자. 2번이 뭐 2번이. 복리시설 소유자. 안에 있는 유치원, 건물 소유자. 아시겠죠? 하지만 부대시설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4번에 1번 보세요. 옳은 건데 1번이 복리시설은 맞지만 부대시설이 들어가 틀린 겁니다. 2번. 근데 다 인가받는데 여러분 강조했었죠. 그죠? 직장조합에 한해서만. 그죠? 한해서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직장조합이죠. 이때는 인가받는 것이나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다. 단 조건이 뭐냐? 무주택자만 이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85 이 한 채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죠. 이럴 때 일단 2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역조합 틀렸어요. 무슨 조합? 직장조합. 내가 왜 냈냐면은요. 인가받느냐 신고한다는 말은 잘 나와. 근데 다 알아 이제. 혹시나 이 직장조합을 지역으로 내보내면 어떨까 싶어 내가 낸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자, 지역이 아니라 직장조합일 때 시군구에게 신고는 맞아요. 3번. 시군구는 직장조합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받으면 취소해야 한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주택법은요, 웬만하면 전부 다 이무적. 의무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동안 뭐 할 수 있다. 미착수 5년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데 요것도요, 거짓 부정한 방법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는데, 여기 어디 있냐면, 자, 165페이지. 왜냐면 이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쌍가로 9번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지문은 1번이에요. 거짓, 부정. 근데 2번,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요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용에 없는 걸 가지고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뭡니까? 둘 중에 아무 거 낼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취소할 수 있냐? 해야 하느냐? 요것 가지고 이제 먼저 틀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4번, 직장조합을 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2년 이내, 리모델링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몇 년? 2년 이내. 요거는 같은 겁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거. 그러니까 2년. 요거는 맞는 거니까
그만 66페이지. 쌍가로 11번. 그죠? 1번. 그죠? 1번이면 다죠. 리모델링도, 지역도, 직장도 전부 다 2년 똑같습니다. 답 4번, 5번. 리모델링 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하는 세대수를 제외. 일단 맞아요.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해라. 이건 뭡니까? 지역하고 직장 조합만, 그죠? 리모델링은 제외. 얘는 건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또는 직장이지, 리모델링은 가로 열고 닫고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35번. 사업계획 승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먼저 우리가요, 사업계획 승인은 저를 보실래요? 먼저 원칙은 누구 찾아가서 승인받느냐? 일단은 지자체인데, 우리가 법에는 지자체라는 말 안 나옵니다. 쓴 거예요. 국장을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지자체 중에서도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상이고요.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서로 특광, 특시, 특소, 대장까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10만 이상이건 안 되건 무조건 본인이 승인권자고, 일반 시장, 광명시를 포함한 일반 시장하고 군수만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 시와 군수는 10만 미만일 때만 광명시죠. 광명시장이 승인권자. 10만 이상이면 아무리 광명시 아닐지라도 누구? 경북지사가 승인권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국가는 승인권자가 국장이고, 지자체는 여기 있고 원칙이고, 세 번째 토주공도 승인권자가 국장이고, 마지막 지방공사는 지방님만 하는 거니까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지자체. 지방공사가 광명시에서 사업합니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승인권자가 누구라고요? 광명시장. 누구일지라도 지방공사도 10만 이상이면 경기지사 찾아가서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국장인데, 방법 중에서 총 몇 가지? 총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국가하고 토종일 때. 두 번째, 330명 이상으로서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국장이 지정고시한 그 지역 안에서만. 요 말 빠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뭐냐?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얘네들이 50% 초과 출제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야. 이것도 공공에 포함돼요. 이것도 바로 국장의 승인받습니다. 그러면 35번 틀린 겁니다. 1번 지방공사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렸죠. 그렇죠? 지방공사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하여튼 간에 지자체장이죠. 국장이 아닙니다. 2번 군에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승인. 맞죠? 10만 미만이면 군수가 되겠죠. 2번, 3번.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나옵니까? 주상복합일 때. 그죠? 복합일 때. 준주거 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을 뺀 상업지역에서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연면적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그죠? 제외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3번이에요. 준주거 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얘가 바로 주상복합이죠.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90% 미만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나 더 있죠. 농업중앙협동조합에서 그 돈 가지고 건설할 때. 두 가지입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확보지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5번 국장은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 그 신청을 받고 얼마 내에 60일 이내에 승인 가타 여부 통보합니다. 167페이지 있죠. 167페이지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요것이 방금 35번의 5번 지문 5번 지문이고요. 바로 4번 지문은 168페이지 쌍가로 7번에 7번 7번의 원칙 예외에서 동그라미 2번 지문이지만 하는 김에 쌍가로 7번과 8번을 같이 묶어서 해주시고요. 또 요와 연관된 문제가 또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36번 주택의 공급 파트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서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저를 보세요. 주택을 공급하려면요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공급이니까 그러면 입주자를 모집해야 돼요. 이때 모집할 때 바로 시군구청장의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등등의 복리시설은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자는요 근데 국가, 지자체, 토지공직은 공공사업 주체예요. 근데 여기는 왜 공공주택 사업자냐? 요것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방금 말한 4명도 포함하고 그 외에 공공 있다면은 그 외에 또면 국가, 지자체, 토지공직공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까지 다 넓은 의미에서 공공이라면 승인받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1번 지방공사죠. 변본주택을 건설할 때 왜냐? 얘네들은 승인받지 않으니까 변본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 변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그 다음에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군구에게 제출합니다. 2번 시군구는 마감자재 목록표 등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보다 얼마? 2년 이상을 보관해라. 방금 요거는 거기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거 다 했던 거면, 했던 질문들이에요. 2년 이상. 그 다음에 3번.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마감 자재와 다르게 시공을 하려면, 왜? 그 회사가 도중에 이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고 싶어도 아예 못하는 거니까, 당초의 마감 자재와 같은 질 이하가 아니고 질 이상 맞죠?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 해야 한다. 4번 지방공사가 국가가 지자체가 토지공인 지방공사가 4명 중 아무나 나와도 맞아요. 왜? 공공주택사업자니까 총 지분의 100분의 70을 100분의 50 초과죠. 그죠? 초과 60이건 70이건 초과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70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 초과라 그 얘기죠.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죠.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받지 않는다. 복리시설의 경우에 신고하지도 않는다. 그랬죠. 5번 주택 공급할 때에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왜? 얘는 이미 벌써 분양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을 가격을 따로 제시하라 그랬죠. 37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6페이지 있습니다. 1번 틀린 건 1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플러스 60일까지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등등의 설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요거는 뭐 거기 원칙이 있는 내용과 동그라미 1번까지 한 것이고요. 2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등등을 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즉 주등기 밑에 즉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맞는 편이죠. 3번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 대지. 대지는 최초 신청할 때, 즉 입지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건설된 주택은 건물 지을 때 최초 사업주체 앞으로 등기하는 그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4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규정 위반 2년 2천 맞습니다. 얘만 그래요. 다른 건 전부 다 전매 제한 공급 질서 변환 금지 전부 몇 년입니까? 3년 3천입니다. 얘만 2년 2천이다. 5번 부기 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경우 하지 말라고 등기부에 부기 등기했는데 하는 인간이 있어요. 하면은 뭐라고요? 원천적 무효예요. 무효. 취소할 수 있는 취소가 아니에요. 취소하고 무효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177페이지 있죠? 그거 보시면 쌍가로 2번에 맨 밑에 가로 3번에 1번 요거야. 무효다. 무효. 자, 그 다음에 38번은요 178페이지 있죠? 그 메뉴에 10번 요겁니다. 사용 검사 요건데요. 요건 내가 한번 가로를 한번 채워보라 놓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 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내본 거예요. 옳은 것 1번 첫 번점 주택의 소유자들은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요 시가 하여튼요 법률 각각 다 필요 없으면 무조건 매도 청구 나오면 시가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5% 미만 5.5. 두 번째 매도 청구의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이죠.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대표자는 전체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한번 거기 한번 3개 넣어봤어요. 다 4번이죠. 예, 농지법.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농지법. 39번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올해는요, 이 농취증과 관련돼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내 예상이 뭐 항상 이렇게 좀 뭐 틀렸지만 올해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한동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농취증은요, 얘기하잖아요. 먼저,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는 게 굉장히 양이 많다고 했죠. 그죠? 그럼 농취증을 발급을 받는 경우만 있다. 몇 개? 7개. 그죠? 농취증을 발급받아라서 발급 대상.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은 발급받지 않는다라고 구문 들었잖아요. 대상 뭐죠? 채, 학, 개, 허, 신, 영, 비. 이거 나눈 것은요, 지금까지 영비를 물어본 적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채, 학, 개, 허, 신, 영기. 채가 뭐죠? 주말, 체험, 영농, 학교 등 연구기관. 개,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까지만. 허가,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공원. 협의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인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일 때를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영농여건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령에서는 그게 바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축토지다. 농어촌공사에게 맡겨가지고 결국은 위탁합니다. 그래서 채, 학, 개, 허, 신, 영비는 농취증을 발급받지만 저를 봐요. 딱 보는 순간 얘는요 전문 농업 경영인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면 돼요. 그러므로 얼마 내에? 2일 내에 발급합니다. 작성할 때가 4일이니까.
하는 김에 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답 1번이죠. 왜? 2번은 학교 등, 3번은 주말 채, 4번은 허가, 신고, 5번은 개. 그죠? 이렇게 해서 채, 학, 개, 허, 쉿, 영, 미. 그래서 채학계 특히 잘 나온 거 채학계 아, 빨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밥 먹고 채했어. 바로 뭐야? 개요 개 아시겠죠? 아니 괜히 했네 이게. 밥 먹을 텐데 좀 있으면은. 자 40번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은 웬만하면 짱이 누굽니까? 농장인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만 어떻게 되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하지만 지정권자는 맞지만 또 절차가 더 까다로워요. 심의 거쳐야 됩니다. 이걸 끝내는 것이 아니야. 또 농장에 승인 받아야 돼요. 농장이 또 승인 안 해주면 또 지정 못 합니다. 그래서 심의 거쳐 농장 승인 받아서 지정한다. 또 농장도요. 하필이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그 다음에 녹지역이죠. 그때는 국장과 협의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은 안쪽이고, 안쪽에 이렇게 안쪽이 여기가 농진구. 얘는 뭡니까? 농지의 집단화입니다. 얘를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농보구. 그러니까 농진구가 알맹이면은 농보구는 한마디로 박스다, 보자기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 용손 잘 오염된 걸 방치해주면서 잘 보호하면서 용손 확보해주고 수질을 보호해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농지의 집단하면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대로 녹관 농자 안에서 지정하죠, 그죠? 하지만 녹지지인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1번 틀린 건데, 1번 시도지사 끝에 심의 거쳐서 농장 승인 받아서 지정한다. 2번 농보구는 농진구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등을 위해서 밑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 농보구다. 맞는 거죠? 자, 3번은 읽지 않을 게를 보세요. 요겁니다. 그냥 요거 하는 김에. 농지가 만약에 1에 있다. 그러면 행이지 않은 농진구. 딱 1에 있다. 그러면 농보구예요. 그러니까 농보구보다 아무래도 농진구가 더 셉니다. 농지가 뭐잖아. 농진구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거의 뭐 농지가야 정하면 착착착 이렇게 돼 있어요, 막. 돼 있다니까. 그런데 땅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요 바깥쪽은 당연히 뭐 농보구죠. 그럼 이거 보면 이건 당연히 농진구인데 면적 얼마 이상? 330 제곱미터 이하라면 그때 뭐예요? 농보구다. 결국 전부 다 농보구다. 그죠? 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3번에 있는 지문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농보구에서는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은 하나다. 1,000 단독 맞는 겁니다.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하는 김에 같이 들어봐요. 1,000 단독주택 하나니까 1,000. 양수장, 정수장 몇 글자? 세 글자. 몇 천? 3,000. 양수장, 정수장은 3,000 미만. 하는 김에 적어놔 거기다가. 관광농업사업은 관광은 좀 넓은 지역으로 간다. 관광농업사업은 2만 미만. 주말농어는 3,000 미만. 아시겠죠? 관광농어는 2만 미만까지 가능하고요. 주말농원 사업은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양수장,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3,000 미만까지. 1종, 2종도 똑같이 1,000인데 뭐 그 내용도 아닌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만 좀 알면 좋겠습니다. 5번 농어촌 공사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 받으면 밑에 공시지가가 아니죠. 뭐죠? 감정가요. 근데 저를 보세요. 농지 처분 시에
1년 이내에 처분을 못할 때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 내릴 때 6개월이 지나가면 이행강제가 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매수 청구할 때 요때는 공시지가예요. 아시겠죠? 농시 처분 시에는 공시지가가 맞아요. 근데 농업진흥 즉 얘는 뭐예요? 여기는 땅을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매수 청구합니다. 할 때 뭐라고? 얘는 감정 가격이다. 하지만은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시군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첫날이 첫날. 3주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주 동안 다양한 질문 나올 텐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이해한다면은요, 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50점, 60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비웃지 말고요. 나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직 힘내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